여갈못 역절할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2부 시작합니다. 4월달에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4월달에 굉장히 비극 혹은 사건이 많았어요. 뭐 네. 제주 4.3 항쟁도 그렇고 지난주에 했던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있었고 네. 그리고 오늘 할 주제이기도 한 4.19 혁명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있어 또 뭐 있나요? 세월호. 아 그쵸 맞아요. 4월달이 좀 그러네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는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좀 많았던 그런 해인데 근데 네네. 또 임시정부 수립이라든지 네. 오늘 하게 될 4.19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비극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4.19 혁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네네. 나눠보면 어떨까. 왜냐면 학교 지금 이제 학생들도 좀 들을 수도 있는데 4.19 혁명은 단골 시험 소재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는 4.19 혁명을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4.19 혁명이 뭐게요? 그 선거를 잘못해서 네. 그런 거 선거를 아니에요? 잘못해서 맞아요. 선거를 잘못해서 이런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맞아요. 여기까지. 오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악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한번 네네. 해보면 쉽게 네. 나쁜 놈이 있다는 건데 음.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굴까요? 이승만인가? 잘 때려 맞췄어. 계속 이승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4.19는 1960년에 일어났어요. 네.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혁명.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네. 투쟁하는 투쟁하는 거. 투쟁. 일단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눈높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네.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해서 체제를 바꾸는 거. 네. 그게 혁명이에요. 네. 근데 4월 19일에 네. 1960년 4월 19일에 그러면 체제를 바꿨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체제를 바꾸게 된 거냐면은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이승만을 네. 끌어내린 거예요. 누가? 시민들이 어떻게? 혁명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네네. 촛불 집회를 촛불 혁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네. 사실 아마 한국사 책에 20년 30년 후에 촛불 혁명이라고 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다른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네. 법률 절차를 밟았어요. 그 시위를 하는. 네. 그걸 해서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네네. 그렇죠. 그걸로 다 인해서 법안에서 한 거니까. 법률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이라기보다는 촛불 집회, 촛불 문화 집회, 그걸 통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어떤 일련의 어떤 사건? 그렇죠. 으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60년도 4월 19일에 네.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이승만입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와이로 망령을 갔던 물러나게 했던 그 네네.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지가 물러나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네. 그렇구나. 물론 끝까지 안 가겠다고 시민들을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시민들 막 두드려 패고 때려잡고 하긴 했지. 네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물러난 거긴 한데 어쨌든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네. 독립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만에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은 200명 정도가 뽑혔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렇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죠. 언제? 48년에. 여기는 조금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그거를 주기로 봐야 돼요. 48년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임기는 2년이에요. 처음에 네네. 만들어진 거는 급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갖춰서 2년 뒤에 지금 한 건 어떻게 보면 일단 급해서 한 거고 임시적으로 한 거니까 제대로 이제 갖춰갖고 하는. 어쨌든 1950년도에 2년 뒤인 50년에 네네.
1950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6월 25일. 6.25요? 그렇죠. 50년에? 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졌고 몇 년간 전쟁했게요? 2년. 2년. 아깝다. 3년 정도 했어요. 3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진짜요? 머릿속에 어떤 걸 넣어놔야 되냐면 1950년 6월 달부터 1953년 7월 달까지는 네. 한반도 상태는 전쟁 중이다라는 걸 일단 인식해 주세요. 네. 우리 알겠죠? 아빠 그 사이에 태어났어. 전쟁통에 태어났네. 그렇죠. 대단하네. 아빠가 아니면 아빠의 엄마가 둘 다. 그래요. 네네. 그 전쟁 중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어? 50년도 5월 달에 네. 전쟁이 일어나기 아직 전이죠. 네. 국회의원이 새로 뽑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48년도에 국회의원들은 누나도 그때 답답해했지만 그 임시정부 출신 인사들 그러니까 그분들 없죠.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이승만이 뽑혔던 거고. 근데 이제 50년도는 달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아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대거 뽑혔겠죠. 네. 그분들 이승만 겁나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한 번 더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이거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 한 번 더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똥줄이 타겠죠.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게 하면은 지가 안 뽑힐 게 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승만이 무슨 짓을 할까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게 만들었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선거 제도가 법을 바꿔야겠지. 그렇죠. 어떤 법을 바꿔야 될까요? 투표법. 투표법, 선거법. 선거법 아니에요. 헌법을 바꿔야 돼요. 아...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꾸시나? 지가 안 바꾸고 되죠. 싶다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바꿀 수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되거든요. 알아요. 그죠? 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죠. 네. 국회의원들이 50년도에 뽑혔어요. 50년도에 뽑혀서 지금 이제 대통령은 48년도부터 4년의 임기를 가지니까 대통령은 또 네. 4년의 임기를 가진 거고. 네. 아 그랬구나. 52년에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승만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뽑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싫어하는 데다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거를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안 바꿔 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바꾸는데 성공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내용을 몰라도 되는데 자 국회의원이 뽑힌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이 났어요. 내가 아까 이승만을 싫어하는 이유라고? 도망가서 전쟁 나자마자 어디로 토꼈다고? 부산. 부산으로 토꼈다고. 그러니까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는 거예요. 네. 한강다리 끊고 도망왔어요.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됐어요. 네. 임시 수도에 국회의원들이 쫙 있겠죠. 네네. 자 전시 중이죠. 네. 전시 중에 대빵은 대통령이에요. 네. 군인 혹은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를 포위합니다. 뭐라고요? 포위합니다. 네. 임시 국회를 포위를 하고 정치 깡패 그 전쟁 중에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반대하는 표를 들면은 두드려 패서 죽일 듯한 어떤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다음에 헌법을 바꾸자는 법을 상정을 시키고 깡패야? 깡패죠. 아니 한나라의 수장이 참 그렇게 해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직선제로 바꿨어요. 이게 대한민국 1차 헌법 개정이에요. 첫 번째 법 바꾸는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네네. 거지. 우리나라 지금의 헌법은 과연 몇 번째 바뀐 헌법일까요? 퀴즈입니다. 몇 세 번. 세 번. 오, 좀 더 써봐요. 네 번. 네 번. 7번. 7번. 조금만 더 써볼래요? 더 써야 돼요? 네. 몇 개 바뀌어? 9번 바뀌었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와. 9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9차
9차 개헌 이후에 있는 헌법이 지금 헌법이에요. 네. 그게 언제 바뀐 거냐면 87년에 바뀐 헌법이라서 바꿀 때가 됐어요. 솔직히 지금은. 87년에 바뀌었으면 9번이 엄청 자주 바뀌었다는 거네. 그렇죠. 30년 상간으로 해서 9번이 바뀌었다는 거네. 네. 많이 바뀌었죠. 자, 그 중에 한 번을 지금 이승만이 이렇게 바꾼 겁니다. 네. 예. 이걸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서 그러면 195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죠. 네네. 52년은 뭐 중이다?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다. 자, 전쟁 중에 국가의 누가 수장을 어. 누가 시민들이 뽑죠. 전쟁 전쟁 중이지만 중인데? 전쟁 중이지만 투표는 합니다. 그래요? 네. 시민들이 국가의 수장을 바꾸려고 할까요? 전쟁 중인데 아, 투표율이 높을까? 딱히 네, 별로 안 높겠죠. 음. 그래서 무난하게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뽑힙니다. 와. 자,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그때 당시에 미국 헌법이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2번까지 연임은 할 수 있고 중임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 이제. 다시 대통령 하면 안 돼요. 다시 대통령을 하려면 또 된다? 또 바꿔야겠지. 또 헌법을 바꿔야 돼요. 자, 52년이 됐어요.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이제 전쟁도 이제 끝이 나고 53년도에. 네네. 자, 52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하죠? 56년. 그렇죠. 5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5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이제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응. 네, 그죠? 근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임시정부 때부터 프레지던트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래 좋았을까? 모르겠어요. 아,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헌법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아, 진짜 지 맘대로네. 근데 이제 또 이번에는 전쟁 중이 아니에요. 막 깡패나 군인들 동원하고 했다가 역풍 수도 있어. 난리가 난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국회의원도 그 이후에 이제 좀 물갈이가 좀 됐거든. 그래서 네. 약간 반반이었어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쪽의 국회의원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 분열도 좀 일어나고 네네.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보수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이런 상태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퀴즈 갑니다. 네. 203명의 네. 3분의 2가 3분의 2요. 네. 찬성을 해야 네. 아니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네, 네. 찬성을 해야 절반이 아니고. 네, 3분의 3분의 2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네. 통과가 됩니다. 네. 뭐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것도 진짜 기가 차네 아주 그냥. 중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 헌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게 통과가 되려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총수가 203명이에요. 네네.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네네. 찬성을 해야 네.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자, 수학 선생님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될까요? 안 떨어지니까 한 명 더 다 돼야지. 자, 135점. 소수점 뒤에 숫자도 좀 말해주세요. 3333. 아, 그렇죠. 135.3333이죠. 네. 그죠? 그러면 135.3333 이상이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36명. 그죠? 135명이 찬성을 합니다. 헐. 네, 135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것도 찬성이 이만큼이나 있나? 아, 그니까요.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 135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응. 부결됨을 알립니다. 땅땅땅 했어요. 응. 그날 밤에 수학자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통합니다. 응. 135.3333이면 반올림하면 135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며. 네. 그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에요.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445입. 요즘 우리말로 반올림. 그죠? 그걸 해서 135면 통과. 라는 뭐 개소리야. 또 욕 나온다. 또 욕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잖아. 3분의 2가 135.3333이야. 버려도 135가 딱 3분의 2야. 근데 그 이상이 돼야 된다며. 아 이상이니까 135부터 된다 이 소리야? 그렇죠. 그거예요. 아, 진짜 개코 같네 진짜. 납득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걸, 그 어려운 걸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해내셨습니다. 그 교수는 뭔데? 이승만이 사? 이승만이 샀거나 알아서 겪거나 뭐 아니면 정말로 445입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 이거 이승만이 시켰네. 어쨌든 샀네. 이승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 수학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박사님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또 치고 들어오네. 그렇습니다. 아 수학 교수라며. 그래서 진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요. 자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럼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해요. 또 선거는 하고. 네, 선거를 해요. 그럼 이승만이 나왔어요. 그럼 상대 진영 후보가 있겠죠. 네. 상대 진영 후보가 시희 박사였어요. 네네. 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우익 쪽 이승만, 진보, 좌익, 신익희, 장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으니까 네네.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쪽 민주당 쪽은 대통령 후보 신익희, 부통령 후보 장면. 그다음에 여기 우리 자유당 쪽은 대통령 후보의 이승만, 부통령 후보의 이기붕을 지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신익희 후보가 유세하러 내려가던 도중에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무난 당선. 그죠? 무난하게 무난하게 이승만 당선 됐어요. 네. 근데 부통령이 이기붕이 당선이 안 되고 장면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너무 당황했네. 지금.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이제 거의 뭐 1인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나머지 뭐 무소속이나 이거는 뭐 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당선이 됐는데 부통령이 민주당 장면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을 보내요. 네. 그러면 이제 몇 년이 되면 4대 대통령 60년이 되면 4대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네. 사사건건 이승만이 뭘 해보려고 하면 이제 장면이 태클을 거니까 그렇겠지. 이승만이 정당이 다른데 대통령 부통령이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만약에 4대 대통령으로 내가 당선이 되면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통령은 이기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가 됐어요. 자, 이미 중임 제한은 철폐가 됐으니까 헌법은 고칠 필요가 없고 너무하네 진짜. 헌법 고칠 필요가 없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이 출마를 합니다. 몇 살이고 그러면 이렇게 오래 지금. 네, 엄청 오래죠. 그 이분이 이승만이 15살 때 과거 제도가 있었으니까 과거 제도가 1895년에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지. 나이가 엄청 많아요. 네. 1960년이 됐을 때 나이가 엄청 많은데 자 자유당에 다시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나오고 네.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 다시 나오고 이제 이쪽에 민주당 쪽에는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네. 박사가 나오고 네. 이제 부통령 후보로 다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투표를 할 때 대통령 누구, 부통령 누구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는 건데 자 조병옥 박사가 선거를 앞두고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약 탔나? 모르지.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 진짜? 네 몰라요. 이거는 정말 밝혀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 밝히는데? 밝히라 그래. 어떻게 밝혀 이거를? 몇 년 전 얘긴데. 아, 이건 너무 아니잖아.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는 되고 있어요. 네, 음모론이 제기는 했습니다만 밝힐 방법도 없고 뭐 이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모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이승만이 미치겠네. 가만히 있어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각이야. 네. 또 네. 60년 선거도. 네네네네. 근데 이제 부통령이 이기붕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봐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신익희 후보가 돌아가셨을 때도 국민들 생각에 부통령은 그러면 민주당 쪽 그쪽으로 아무래도 모든 음. 투표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표가 동정표거든. 네네. 그래서 다시 장면적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이승만이. 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뭐 이런 건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할 정도의 부정 선거를 자행합니다. 뭐 표 바꿔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누나가 상상할 수 있는 부정 선거. 뭐 통 바꿔치기. 통 바꿔치기 좋다. 그런 거 왜 노인분들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뭐 원하는 표로 하게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아예 투표를 못 하게 하든지. 돈 주고 사거나. 아예 뭐 못하게 막거나. 어. 맞아요. 자, 누나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지금 모두 다 이승만이 했습니다. 더 있어. 더 많아.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어떻게 하면 부정 선거를 할 수 있을까? 개표 조작. 맨 밑에 표에 이승만, 이기붕. 가운데 이승만 장면, 이승만 장면, 이승만 장면, 이승만 장면, 이승만 장면 이렇게 찍혀 있어요. 표가 가운데 한 100표가 이렇게 있어요. 맨 위에 표에 이승만, 이기붕 되어 있어요. 한 뭉치가 있어요. 묶어요. 요거 다 이승만, 이기붕 100개, 미쳤어. 1000개. 아, 바보가. 그다음 박스 바꿔치기를 한다 했잖아요. 투표한 바꿔치기, 트럭채로 바꿔치기. 엄청나다 진짜. 그리고 투표장에서 이제 깡패들 서 있기. 누구누구 찍나 깡패들 서 있기. 아니 칸 안에 커튼 안에 들어가서잖아. 에이,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뭐 북한은 100% 투표율 당선되는 게 뭐 통 안에 안 들어가서 찍어서 그런가? 그런가? 공포 정치. 미쳤다. 그런 어떤 굉장한 부정 선거를 엄청나게 단행을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1960년 3월 15일이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동네가 창원 사파동이잖아요. 마산에서 네네. 네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일어납니다. 그 학생. 집회 시위가 일어나요. 그렇게 집회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엄청나게 시위가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죠? 집회 시위가 일어나고 미쳤네. 근데 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또 어떻게 그렇게 다 들켰대? 그러니까 너무 티나게 한 거죠, 다.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좀 하지. 자유당의 극심한 선거 부정 때문에 마산에서 시민들이랑 학생들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 당국은 총도 쏘고 최루탄도 쏘고. 그럼 또 그게 마산이라는 한쪽 지방이었다는 것도 또 좀 신기하네. 그죠? 부산하고 마산이 옛날부터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